선을 넘은 스타 사랑, 어긋난 팬심 19, 16위 공개합니다. 유혈 사태까지 부른 팬심. 1세대 아이돌들을 대표하는 그룹이죠. H.O.T와 잭스키스. 90년대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로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죠. 이때 팬들끼리도 엄청났습니다. 아, 그럼요.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푸샤 T 콘서트 폐싸움으로 중단돼. 아이고. 흉기 난동으로 환자 속출, 푸샤 T 콘서트 중단. 이렇게 기사가 날 정도로 무시무시한 유혈 사태가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미국의 최정상 래퍼 푸샤 T의 토론토 단독 콘서트 도중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그 시작은 일부 관객들이 공연 중인 푸샤 T에게 술과 음료를 던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머머, 거의 뭐. 네, 작은 양도 아니네요. 어머머머머머. 뒤이어 무대까지 난입하려는 팬과 또 그들을 저지하는 다른 팬들까지 그리고 이 모든 팬들이 뒤엉키면서 큰 싸움으로 번졌고요. 팬들 몇몇은 큰 부상을 입고 또 다른 팬은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사태까지 어머야. 발생했습니다. 아니 근데 푸샤티 콘서트면은 그의 팬들만 모인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가수 콘서트 다니는데 왜 술하고 음료를 막 던지죠? 정확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경찰은 당시 공연 장소가 푸샤 T와 가요계의 천적이라고 불리는 인기 래퍼 드레이크의 고향이었던 점을 주목했습니다. 아, 이 고향이 계속 문제네. 아 왜 이렇게 지역색이 강해? 자, 그렇게 추측을 한 이유가 푸샤 T가 드레이크를 디스한 곡이 있습니다. 인프라레드를 부를 때 술과 음료를 무대에 투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드레이크 팬 일부가 공연장에 일부러 표를 사가지고 들어온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 노래 하나하나 봤나 보다. 푸샤 T와 드레이크는요, 서로를 대놓고 자기가 주전인 줄 아는 벤치 선수, 말하는 게 족족 가짜라면서 디스를 장렬하는 뭐 제대로 힙합계의 앙수, 라이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푸샤 T는 이 팬들의 패싸움 사건을 두고 드레이크가 돈을 주고 팬을 사주했다며 맹비난을 퍼붓고요. 푸샤 T의 팬들은 자기 콘서트에서 자기 노래도 못 부르냐? 어쨌든 우리 푸샤 T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라면서 푸샤 T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내 스타가 더 소중하고 더 인기 많이 받길 바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런 행동은 본인의 스타를 위해서 좋지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디스가 아무리 힙합의 베이스라고 하지만 이런 몸싸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트와일라이트로 전 세계 팬들을 거느리게 된 영국 배우 로버트 패틴슨. 그는 한 팬에게 이것을 뺏길 뻔했다고 합니다. 아니 잠깐 뭐 옷 이렇게 외투 벗어서 걸쳐놨는데 들고 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가방? 여러분들의 상상은 너무 일반적이에요. 이 팬은 날카롭고 예리한 가위를 들고 다닙니다. 가위? 그녀가 소유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패틴슨의 머리카락입니다. 머리를 잘라서 가지려고 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녀가 머리카락을 원한 이유. 로버트 패틴슨? 넌 내 거야. 바로 주술용 인형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당시 패틴슨은 트와일라이트 제작팀과 캐나다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 극성 팬은 패틴슨의 머리카락을 얻기 위해서 영국에서 캐나다까지 쫓아왔다고 합니다. 머리카락 자르려고요. 지금 정성이다. 다행히도 패틴슨과 동행한 보디가드가 그녀를 빠르게 제지하면서 머리카락 절도 사고는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패틴슨의 입장에서는 한번 저런 일을 겪으면은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없고 위험하죠. 너무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사실 팬들이 몰려와도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고 저 중에 누가 있나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저 2중, 3중도 경호를 막 강화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자, 트와일라이트이 뱀파이어를 다룬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일을 많이 겪었는지 트와일라이트 팬 중에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은 거야? 라며 속 타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생활이 망가졌냐면요. 허구한 날 집을 서성이고 무단으로 침입하는 극성 팬 때문에 내 집 장만은 꿈도 못 꾸고요. 이리저리 숨어 다니며 지냈다고 합니다. 정말 괴롭겠죠? 이게 이중적인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를 좋아해준 팬이 많은 건 행복한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그렇죠. 그 사람 갑자기 홈리스가 됐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명심하시죠. 선을 넘은 스타 사랑, 어긋난 팬심 19, 9위를 공개합니다. 소유부 알고 보니 모모남?
대만의 톱 배우이자 감독인 소유붕. 1997년 드라마 황제의 딸에서 오왕자로 열연하며 대만의 꽃미남으로 등극. 황제의 딸은 우리나라에서도 방영돼서 큰 인기를 끌었죠. 저도 지나가면서 몇 번씩 본 것 같아요, 저분. 그는 대만 최고의 대학인 국립 타이완 대학교에 합격해 엄친아 스타로도 불렸는데요. 그런데 소유붕 알고 보니 유부남? 숨겨놓은 안에 있었다. 에잉? 그를 둘러싼 충격 스캔들이 터지면서 팬들은 큰 패닉에 빠지고 맙니다. 아니, 숨겨놓은 아내가 있었어요? 이 스캔들의 서막은 한 여성이 인터넷에 자신의 얼굴과 함께 소유붕과의 혼인신고 사실을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한편 처음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소유붕이 저는 결코 유부남이 아닙니다. 상처 주지 마세요. 라며 호소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팬들이 직접 나서서 진상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소유붕 극성 팬 위자링. 그녀가 소유붕을 너무나도 좋아한 나머지 심각한 망상에 빠졌고 소유붕이랑 전 엄마 뱃속에서 이미 하늘이 정해준 부부예요. 이렇게 동네방네 아니 인터넷에까지 혼인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퍼뜨린 거죠. 야, 정말 저럴 줄 알았어. 정말 황당 그 자체겠다, 소유붕. 아니,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도 가짜 부인 리잘링의 부친이 직접 나서서 아, 우리 딸은 스타와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해명한 뒤에 사태를 수습했다고 합니다. 아휴,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난 저 말을 참담하고. 했던 저 아버지의 마음이 막 그러니까. 느껴져요. 아유, 근데 아버지는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아유. 소유붕과 소속사 관계자는요. 소유붕을 좋아하는 팬이라면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는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한국 가요계의 새 역사를 쓰며 제2의 비틀즈라는 소식을 얻은 BTS.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BTS가 전 세계를 향해 날개를 펼치던 그때 정말 끔찍한 협박을 당하게 됩니다. 4월 1일 캘리포니아 공연에서 지민이 라이를 부를 때 가방 속에 총을 꺼내 쏠 것이다. 살해 협박 글과 함께 공연장 좌석 배치도, 총, 피 묻은 손, 피 흘리는 돼지 사체 등을 함께 게재한 것이죠. 이후 BTS 팬들은 미국이 총기 소지가 합법화된 곳인 만큼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5월, 1년 전의 악몽이 또 떠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이번에도 또 나는 9월 16일 콘서트에서 박지민을 쏠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죠. 아, 왜 계속 지민만 가지고 그래? 그게 좀 심하고 약간 동일범의 소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의심이 들어요. 되죠. 네. 이 정도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 그 뒤 지민 씨는요, 새 앨범 Love Yourself John Tear 발매 기자간담회에서 저도 이제 작년에 이어서 또 두 번째나 또 이런 소식이 들려서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요. 오히려 저보다 좀 팬분들께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멋있다. 아주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죠. 멋있다. 자, 그런데 말이죠. 2달 뒤에 또 9월 LA 공연에서 멤버 지민을 살해하겠다라는 살해 협박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대단하다. 아니, 왜 지민군한테 그렇게 계속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살해 협박이 무려 3번이나 이어지자 전 세계 팬들은 제발 빨리 법인 좀 잡아줘요라며 분노했습니다. BTS 소속사도 미국 경찰과 함께 강경 대응 및 아티스트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일단 이건 좀 빨리 잡혀야죠. 잡혀야죠. 잡혀서 응당한 처벌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모방 범죄를 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선을 넘은 스타 사랑, 어긋난 팬심 19, 5위 공개합니다. 스포츠 사상 최악의 피습 사건. 1993년 4월 30일 독일 함부르크 시티즌 대회에서 정말 믿기지 않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 맞아. 기억나. 아, 뭔데 이게? 칼. 칼? 모니카 셀레스. 찔렀어요? 칼 들고 가서 찔렀잖아. 어머머머머머. 나 기억나. 나 이때 봤거든. 어머머머머머. 아, 말이 돼요? 8, 90년대 테니스 여제로 불린 독일 출신 슈테피 그라프.
그녀는 적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요. 무려 66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무섭게 독주. 월클, 월드 클래스답게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 프랑스 오픈 테니스 여자 단식 경기에서 슈테피 그라프는 유고슬라비아 출신인 16살의 모니카 셀레스와 맞붙게 되는데요. 참고로 모니카 셀레스는 프로 데뷔 2년 차의 신예였죠. 그래서인지 누구나 그라프가 가볍게 우승을 차지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승전에서 세계적인 선수 그라프를 꺾고 셀레스가 우승을 차지하는 대이변이 연출됐습니다. 이변이었죠. 네, 새로운 스타의 탄생이죠. 새로운 스타의 탄생이죠. 스포츠에서는 항상 또 있는 일이고요. 테니스 여제를 제치고 최연소 프랑스 오픈 우승자가 된 셀레스. 아, 우리 어릴 땐 정말 슈테판 그래프 누가 이기냐. 저 여자를 누가 꺾냐. 나브라틸로바가 있었는데 완전히 스테피 그라프가 탁 잡았는데 갑자기 또 모니카 셀레스가 나왔어요. 이후 그녀는 양손을 사용한 강력한 스트로크로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US 오픈에서 무려 8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그랜드 슬램 타이틀을 획득, 명실상부 세계 랭킹 1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대단했죠. 그 뒤 1993년 독일 함부르크 시티즌 대회에 출전하게 된 셀레스와 그라프. 셀레스가 8강전 마지막 경기를 앞둔 바로 그때 한 괴한이 미리 준비해온 칼로 벤치에 앉아있던 셀레스의 오른쪽 어깨 부근을 푹 찌른 겁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저게 중계가 되던 상황이죠. 중계되고 있었죠. 아니 그게 저기 뭐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테니스 선수에게 어깨는 생명이지. 그럼요. 선수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거잖아요. 생명. 현장에서 바로 체포된 범인은 38살의 남성 귄터 파르케로 밝혀졌는데요. 셀레스만 없으면 우리 그라프가 우승할 수 있을 거야. 셀레스를 그라프 우승의 걸림돌로 여긴 거죠. 그런데 이 범인이 얼마나 주도 면밀했냐면 피습에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 셀레스의 4강전 티켓까지 준비해뒀다고 합니다. 아 뭐야? 이거는 스테피 그라프를 욕보이는 일이죠. 그렇죠. 뭡니까? 자신의 광팬이 저지른 만행 때문이었을까요? 그라프는 이 대회 결승전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스테피 그라프는. 그렇죠. 본인이 더, 그죠? 이겨도 이게 이긴 것 같지도 않고 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만 엄청 생긴 거죠. 집중도 안 되고. 정상일 수 없어요. 정말 다행히도 셀레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이 끔찍한 피습은 셀레스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고요. 그녀는 한참 동안 코트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2008년 2년 연속 미국 유명 남성 잡지에서 가장 섹시한 스포츠캐스터로 선정된 미국의 인기 스포츠캐스터 에린 앤드류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해박한 스포츠 지식으로 뇌생녀의 등극, 수많은 남성 팬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녀가 2009년 7월 뜻밖의 사건으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하게 됩니다. 무슨 일 있었죠? 좀 불안한데요, 또. 논란이 된 것은 한 스포츠 가십 사이트에 올라온 그녀의 나체 동영상. 어머머머. 저 몰래 찍었나 보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도철한 거예요? 도찰이네. 한편 느닷없이 이 소식을 접한 스포츠캐스터 앤드류스는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충격에 빠졌다는데요. 안 그렇겠어요. 그녀의 나체 동영상이 유포된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잡힌 범인의 정체. 누구였어요? 47세의 마이클 베럿.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아주 평범한 미국의 한 보험회사 임원이었고요. 임원이었어? 네. 심지어 대학생 딸까지 둔 가장이었습니다. 아, 왜 딸을 둔 아빠가 저런 짓을 하냐. 경찰 조사 결과 그는 2008년부터 앤드류스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스토커임이 밝혀졌는데요. 베럿은 앤드류스가 취재차 출장을 갈 때마다 그녀의 위치를 알기 위해 그녀가 머무는 지역의 모든 호텔에 전화해 거기 앤드류스가 묵고 있나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극심한 스토커였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중 생활을 한 거네요. 정말. 그렇죠. 낮에는 뭐 멀쩡한 보험회사 임원으로. 임원. 예. 그리고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그날 역시 스토커 베럿은 취재차 테네시주로 향한 앤드류스를 따라갔고요. 호텔 레스토랑에 있던 전화기로 교환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저기 에린 앤드류스 씨가 몇 호실에 묵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텔 직원이 아무렇지 않게 앤드류스의 방으로 전화를 연결시켜준 거죠. 그래서 흥분한 그는 전화기 화면에 앤드류스의 방 번호가 뜨는 걸 확인한 뒤 곧장 그녀의 옆방을 예약.
아니 호텔도 개념이 없네. 그래 호텔에서 이거 개인정보인데 함부로 그렇게 연락처를 연결하거나 방 호수 알려주면 안 되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뭐 하는 짓입니까? 이후 스토커 베럿은 앤드류스가 방을 비울 때까지 기다린 뒤에 그녀가 전화 통화를 하며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문 앞에 달려있는 구멍 있지 않습니까? 문 밖에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해 놓은 거 그걸 뜯어냈고요. 그 뒤에 다시 방으로 돌아온 뒤에 때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한참 뒤 옆방에서 샤워하는 듯한 물소리가 들리자 그래? 지금이 기회야. 베럿은 물소리가 멈춘 순간 복도로 뛰쳐나가 아까 뜯어낸 그 구멍에 카메라를 댔습니다.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스포츠캐스터 앤드류스의 나체를 무려 4분 30초 동안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촬영한 것도 모자라 웹사이트에 업로드까지. 미친 거 아니야? 결국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진 뒤 악질 스토커 베럿은 결국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합니다. 비록 소송은 끝이 났지만 그녀가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할 마음의 상처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한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입니다. 2016년 5월 아이돌 도미타 마유에게 벌어진 끔찍한 사건. 2010년 5인조 아이돌 시크릿 걸즈로 데뷔해 귀엽고 청순한 이미지로 사랑받은 도미타 마유. 2014년엔 싱어송라이터로 변신해 뮤지션으로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넘치는 사랑에도 그녀는 늘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데요. 왜요? 도미타-짱, 나랑 결혼해줘. 네가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2014년경 도미타의 팬이 된 직장인 이와사키 토모히로. 그는 처음엔 공연장을 찾아 응원하는 그냥 평범한 팬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2015년부턴 애정을 넘어 광적인 집착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SNS를 통해 결혼해달라, 죽이겠다 등 하루에도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냈고요. 아이고. 공연장, 연습실, 집 앞까지도 다 따라다니며 도미타의 숨통을 조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싫었을까. 내가 정상으로 활동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노이로제가 심해가지고. 그런데 2016년에 극성 팬이 아닌 악질 스토커 이와사키의 광기가 폭발하고 맙니다. 감히 내 선물을 거절해? 가만두지 않겠어. 그는 자신이 선물한 책과 시계를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복수를 결심. 그리고는 도쿄 고가네이시의 공연장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그녀를 찌르고 또 찌른 겁니다. 아, 찔렀다고요, 실제로? 무려 30차례 넘게 찔렀습니다. 그리고 목격자에 의하면 정말 끔찍하게도 내가 해냈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그 뒤 범행 현장에서 즉각 체포된 스토커 이와사키. 당시 언론에서도 아이돌 자상 사건, 범인에게 빼앗긴 꿈 등으로 보도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는데요. 한편 도미타는 다행히도 17일 만에 가까스로 깨어났지만 온몸 가득한 상처에 실명 위기까지 닥치는 등 어떡하냐. 수많은 후유증에 시달렸고요. 아휴. 아, 어떡해. 하지만 그녀의 악몽은 또 되풀이되고 아, 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제 시간은 아직도 그날에 멈춰 있는데 어떻게 그는 웃을 수 있죠? 용서할 수 없어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와사키. 하지만 반성은커녕 나를 그냥 죽여라며 난동을 부리더니 힘겹게 재판에 참석한 도미타를 보고 웃기까지 했다. 진짜 역대급으로 나쁜 놈이네요. 사이코패스. 한편 이 일을 계기로 스토커가 사회적으로도 심각하게 문제시되자 일본 정부는요. SNS상의 스토커 행위도 처벌하게 하는 스토커 규제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부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영화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 아이언맨 시리즈 등 많은 화제작으로 전 세계 다양한 팬층을 보유한 할리우드 톱배우 기네스 펠트로. 그런데 1999년 그녀에게 오스카상의 영광을 안겨준 작품 셰익스피어 인 러브로 인해서 펠트로는 악몽 같은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괴로웠던 이유. 펠트로, 영화 속 당신의 모습이 내 사랑의 자극제가 됐어. 지금 당장 당신의 숨결을 느끼고 싶어.
영화 속 펠트로의 모습에 감명을 받은 단테 소이우라는 남성이 그녀를 스토킹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소이우는 그녀에게 음란물과 함께 외설적인 편지를 집요하게 발송, 때로는 펠트로를 위협하며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귀네스 펠트로에게 집착한 기간만 무려 17년이었습니다. 오래도 했네. 아니 이 정도면 진작 좀 격리를 하든지 처벌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17년 시간을 그 고통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소유는 2000년 이미 한 차례 귀네스 펠트로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을 주장, 에이. 결국 무죄를 판결받았고요. 당시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퇴원 후 반성은커녕 더 집요하게 펠트로를 스토킹하기 시작. 내가 보낸 귀걸이 받았어? 당신의 예쁜 귀에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나 목표가 생겼어. 당신이랑 결혼을 해서 당신을 돌보는 거.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고백했고요. 그렇게 펠트로에게 보낸 편지만 무려 66통이었습니다. 결국 지난 2016년 오랜 세월 참았던 펠트로가 드디어 폭발. 소유를 스토킹 혐의로 다시 한번 고소. 로스앤젤레스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게 문제야. 하지만 법정에선 소이우는 펠트로에게 사랑과 우정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갑자기 법정만 오면 착해지네. 아휴. 그러니까 이런 일방적인 건 정말 진짜 끔찍하네 진짜. 하지만 배심원단은 그의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최근 위협적이거나 음란한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 그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중죄 스토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소유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야, 이게 조금 무죄가 나왔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아. 판결이 너무 아쉽죠. 네. 스타들의 사생활을 공포로 몰아넣는 스토킹. 스토킹은 팬심도 관심도 아니고요. 그냥 한 사람을 괴롭히는 범죄일 뿐입니다. 2007년 3월 홍콩. 60대 남성 양친지는 한 남성을 향해 더 이상은 못 참아. 우리 딸 양리쥐안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건 다 당신 때문이야.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딸을 스토킹을 하고 있는 건가요? 리암 그래서- 니슨입니까? 그런 모드입니까? 그래서 스토킹 딸을 구하려는 아빠의 마음. 딸 가진 아빠로서는 저 마음은 100% 이해합니다. 스토커와 달라붙으면 아빠는 화가 나거든요. 당연하죠. 아니, 당연하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예상과는 아예 다릅니다. 네? 이번 사연의 스토커는 다름 아닌 그의 딸 양리쥐안이었습니다. 뭐? 자, 그러니까 양친지의 딸은 스토킹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던 것이죠. 1994년 중국 간수성 란저우에 살던 양친지의 16살 딸 양리쥐안은요. 영화배우 유덕화에게 흠뻑 빠져서 학교도 그만두고 덕질에 몰두. 20살이 된 이후에는 유덕화를 보기 위해 그의 스케줄을 따라 베이징에 6번, 홍콩만 3번을 방문. 하지만 무려 13년간 단 한 번도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만나지 못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사실은 맹목적으로 저렇게 연예인 따라다니고 그렇게 긴 시간 했으면 그 정도면 됐다. 그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 따라다니는 거는 뭐 연예인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으니까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우리가 들은 아빠의 반응은 지금 우리가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렇죠. 너무 다른데? 네. 유덕화와 결혼하겠다며 그를 찾아 헤매는 딸을 지켜보던 아버지는요. 늦둥이 딸을 전폭적으로 지원.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적금을 깨는가 하면 심지어 집을 팔고 급기야 신장 매매까지 시도. 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러다 2007년 드디어 꿈에 그리고 그리던 유덕화 실물 영접에 성공한 양리쥐안. 홍콩에서 열린 팬미팅에서 무려 13년을 찾아 헤맨 그와 드디어 대면하게 된 겁니다. 자, 하지만 그녀가 유덕화를 1대1로 대면할 수 있었던 시간은 단 10초. 아니 뭐 팬미팅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좀 오래 본 거예요. 그래. 그토록 꿈꾸던 순간이었지만 오히려 짧은 만남에 허무했던 양리쥐안은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맙니다. 아니 그러면 앞에 아버지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 딸이 너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유덕화 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메시지가 아버지 양친지의 유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덕화를 원망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요. 스스로 목숨까지 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에도 유덕화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정상이 아닌 겁니다, 지금. 자, 하지만 유덕화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급기야 아버지의 죽음이 그의 탓이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하지만 결국 패소했고요. 이 사건 이후로 유덕화는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연예인 활동을 한 결과로 누군가가 죽었다, 자살했다. 그럼 다행히 7년이 지난 2014년 양리주연은 부친의 자살과 유덕화는 무관하다며 사과했고요. 현재는 과거 자신의 행동과 아버지의 죽음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팬들을 배신한 몰락스타 19일 공개합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한 소년의 몰락. 2011년 대만의 청춘 멜로를 하나의 장르로 등극시킨 영화가 있습니다. 我也很喜欢当年喜欢你的我，你永远是我眼中的苹果。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영화 보고 누웠는데 자꾸 남자 주인공 얼굴이 아른거려요. 싱그러운 비주얼과 꽃미소로 풋풋한 첫사랑의 추억을 떠올리게 만든 남자 주인공 가진동. 영화 흥행 후 대만 국민 남동생으로 등극한 그는요. 화장품, 카메라, 편의점 등 CF 러브콜이 쇄도, 게다가 연기력까지 인정받아 같은 해인 2011년 대만 금마장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국내에서도 대만 이승기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근데 제 이승기 씨 느낌 있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2014년 중국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국민 남동생 가진동 마약 흡입하다 공안에 체포. 조사 결과 그는 베이징 모처에서 파티를 벌이던 중 대마를 흡입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아니 저런 어떤 소년의 이미지였는데 정말 반전이잖아요. 충격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팬들이 너무 실망했다. 맞습니다. 그 뒤 중국 당국으로부터 14일의 구류형을 선고받은 가진동은요. 구치소 석방 후 곧바로 기자회견장에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참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사회적 무리가 컸던지라 가진동의 중국 활동은 전면 금지. 아이고. 당시 약 19개의 광고 모델 계약도 올 스톱. 그리고 이미 촬영을 모두 완료한 가진동 주연의 영화는 개봉이 연기되기까지 했죠. 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진동의 순수한 모습을 사랑했던 팬들은 순수한 미소에 깜빡 속을 뻔했네요. 너를 좋아했던 시간이 아까울 정도? 라며 냉정하게 등을 돌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안티보다 팬이었다가 안티로 돌아선 분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아니까 또. 네. 그런데 말이죠. 이 눈물의 참회는 어디로 갔는지 2014년엔 대마 흡입으로 함께 체포됐던 배우 방조명과 국내 마약 사건에 연루된 한 클럽에서 목격돼 또다시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편 지난 3월에 그는 자신의 SNS에 사자, 악마, 담배 연기 사진과 함께 Say Goodbye,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괴롭다 라는 글을 게재했는데 이때 한 네티즌의 마약은 끊었느냐? 라는 댓글에 대마 끊었다 이 삐리리야! 어머머. 라고 과격한 답변을 달아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어? 아니, 반응이 사실 이렇게 반성을 했다면 그럴 수 없는 반응이잖아요, 이게.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년, 부디 그 모습으로 팬들 곁에 돌아와 주길 바랍니다. 팬들을 배신한 몰락스타 19, 15위 공개합니다. 대륙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스타. 중국을 대표하는 톱 배우 판 빙뱅.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연기력으로 일찌감치 중국을 사로잡았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 영화제에 심사위원으로 추천될 만큼 국제적으로도 입지가 탄탄한 스타였죠. 그야말로 중국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성에 걸맞게 그녀가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만 자그마치 약 400억 원. 대륙의 스케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의 전 재산은 대략 1조 1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록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재벌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재벌이잖아요. 후재벌 별로예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지난해 그 돈 때문에 중국, 아니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바로 세금 탈루. 난리 났었죠.
기억나죠? 저때 뭐 잠적했었다, 어디서 발견됐었다, 사망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감금됐다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처음 그녀의 탈세 의혹은 한 방송인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중국의 국영방송의 한 토크쇼 진행자인 추이융 위안. 그는 2018년 5월 자신의 SNS에 판빙빙이 영화 출연료로 약 100억 원을 받았는데 약 16억 원으로 축소해서 소득 신고를 했습니다. 라며 그녀의 이중계약 탈세 혐의를 폭로한 것이죠. 이에 소속사는 유언비어라고 반박했지만 파장은 점점 커지면서 그녀의 소속사 주가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국민들의 분노가 대폭발. 우리 자존심인 판빙빙이 탈세를 하다니 수치스럽다. 해마다 몇백억씩 벌면서 탈세를 해? 노양심이네. 곧바로 그녀는 활동을 올스톱하며 돌연 자취를 감췄는데요. 그러다 잠적한 지 무려 124일이 지나서야 제가 한 일에 대해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최선을 다해 벌금을 납부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며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남기며 생존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에 중국 세무당국이 판빙빙의 소속사를 세무조사한 결과 그녀는 출연료 약 468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후에 벌금 약 5억 9,500만 위엔을 포함해 총 약 8억 8,300만 위엔, 약 1,450억 원의 세금 납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아파트 무려 41채를 매물로 내놓으며 왜 이렇게 많았어? 이틀 만에 현금으로 완납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뭐 41채가 있고 사실 엄청난 재력의 소유자인데 굳이 왜 저렇게 탈세를 한 거죠? 41채가 다도 아닐 거 아니에요. 일부죠. 다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일부를 팔았겠지. 팬들을 배신한 몰락스타 19 6위를 공개합니다. 지난 2018년 9월 오전 7시 일본 도쿄 히가시나카노의 한 횡단보도 앞 신호등이 파란불로 변하고 출근길의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갑자기 신호를 위반한 흰색 차량이 횡단보도 위 사람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어머! 그냥 간 거야? 뺑소니야? 완전 뺑소니죠. 뺑소니고 지금 신호도 완전 위반이에요. 빨간불인데. 뭐야? 그런데 15분 뒤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를 한 운전자는 이미 만취 상태. 대체 이런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이 운전자 이름은 요시자와 히토미. 일본 국민 아이돌이었던 그룹 모닝구 무스메 출신의 방송인이었습니다. 모닝구 무스메는 예, 정말 유명했잖아요. 일본 연예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름은 들어봤을 법한. 예. 2000년 모닝구 무스메 4기 리더로 데뷔한 요시자와는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팬들 사이에서 그녀의 이름을 딴 애칭 요시, 요짱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게다가 2018년은 모닝구 무스메가 탄생한 지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였는데요. 이에 모닝구 무스메 출신 멤버들은 분노와 슬픔, 한심함, 여러 감정들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뭐 당연합니다. 20주년이면 사실 팬들을 위해서 뭔가 새롭게 결성해서 그럼.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모든 판이 다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사건 하나로요. 이후 음주 사고 뺑소니 혐의로 즉시 체포돼 하라주쿠 경찰서에 구류돼 있던 요시자와는 300만 엔, 약 3천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는데요. 그녀의 모습은 수많은 취재진에 의해 일본 전역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결국 요시자와는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은퇴가 아니라 사실상 해고! 모닝구 무스메 20년을 한 방에 날려버렸다! 라며 끝까지 그녀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팬들을 배신한 몰락스타 19 4위 공개합니다. 중화권의 분노를 부른 모모스타. 2007년 한 기자회견장 고개를 숙여 거듭 사과를 하는 사람은 바로 대만의 로코 퀸 양승림. 자, 이렇게 공개 사과한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공개적인 사과를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2005년 프로그램 녹화장에서 또 2006년의 광고 행사장에서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며 고개를 숙인 그녀. 아니 계속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과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청춘 스타로 잘 나가던 그녀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2004년 대만의 예능 내가 맞춰봐에서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日抗战几年11吗？哪3年8年而已哦。 8年还而已哦8年而已这什么心态嘛 아, 몰랐던 게 문제가 아니라 8년 받기라고요가 문제네. 그렇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인데 저렇게 웃으면서. 웃으면서 할 말이 아니거든요. 웃으면서 하는 거. 8년밖에 안 됐다고. 야. 그리고 중국인들의 뼈아픈 역사죠. 수십만 명이 학살당한 난징 대학살에 대해 묻는 질문에 난징 대학살이 뭐예요? 40만 명밖에 안 죽었어요? 라는 무개념 발언을 한 그녀. 그리고 저런 망언을 하기 전에도 대륙엔 가면 안 돼요. 아우 대륙, 아우 거기 너무 촌스럽거든요. 난 전생에 일본인이었을 거야. 기모노가 너무 좋아. 어머머. 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일본 문화를 좋아할 수는 있지만 뼈아픈 역사를 조롱거리로 두면서 그러면서 저렇게 일본 문화를 좋아한다면 달리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건 발생 3년 후인 2007년 4월까지 3차례 공개 사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한 인터넷 사이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무려 80%의 네티즌들이 사과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2007년 7월 중국 대표 H위성방송국에서 양승림이 출연한 드라마 나의 장난꾸러기 왕자를 방영하려고 하자 양승림 드라마 방영을 취소하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라며 만명 서명 불매 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팬들의 분노에 드라마 방영은 취소. 그렇게 무려 15년이 지난 2019년 현재까지도 망언 스타라는 이미지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밴드를 배신한 물락스타 19, 조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하겠습니다. 2012년 런던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비장애인과 결혼 최초의 장애인 선수로 기록된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오스. 선천적으로 종아리뼈가 없이 태어난 피스토리우스. 하지만 그는 보철 의족을 착용한 장애인 육상 선수로 인간 승리를 온몸으로 보여주며 전 세계인들에게 편견에 맞선 육상 영웅, 불굴의 육상 스타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2013년 2월 살인 용의자 오스카 피스토리오스 체포라는 기사가 도배되며 전 세계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저분이 살인 용의자였다고요? 피스토리오스는 2013년 2월 14일 화장실 문 밖에서 총알 4발을 쏴 안에 있던 여자친구이자 유명 모델인 스틴 캠프를 숨지게 했는데요. 그런데 침입자인 줄 알고 총을 쏜 거예요. 피스토리오스는 밸런타인데이 기념으로 서프라이즈를 준비한 여자친구를 괴한으로 착각해 오인 사격했다고 했죠. 그런데 2014년 3월에 시작된 재판에서 처음 3발의 총성이 들리고 10분 뒤에 또 한 번의 총성이 들렸습니다. 그 이웃들이 법정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하며 사건의 새 국면을 맞게 됩니다. 게다가 여자친구 스틴 캠프가 사망하기 몇 주 전 나는 당신이 무서워. 당신은 끊임없이 나를 못 살게 굴어. 라는 문자 메시지가 추가 증거로 제출됐는데요. 이후 육상 영웅과 살인자 이 두 얼굴 사이에서 국민들과 전 세계 팬들은 대혼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법원에선 피스토리우스에게 여자친구를 죽일 의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 그러나 2014년 12월 검찰 측에서는 다시 항소. 의도적으로 그녀를 살해했다는 주장이었죠. 언론에서도 피스토리우스가 사건 직후 지인에게 전화해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고백했다는 내용까지 알려졌는데요. 허허, 참, 너무 무섭네요. 이후 계속된 검찰 측과 피스토리우스 측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결국 판사는 피스토리우스가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살인 혐의 유죄 판결을 선고. 그러나 2016년 6월에 열린 양형 심리재판에서 피스토리우스는 의족까지 벗어던진 채 힘겹게 재판장을 걸으며 저를 보세요. 저는 아주 취약한 몸을 가졌습니다. 라며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이 모습을 본 여자친구 스틴 캠퍼의 부모는 그는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거다 라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2017년 11월 길고 길었던 3년의 재판 끝에
최종 판결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 5개월을 선고받은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던 육상 영웅 오스카 피스토리오스의 신화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밴드를 배신한 몰락스타 19. 저 오 기자의 다음 1위 후보를 발표하겠습니다. 1985년 사람지 선정, 현존하는 최고의 섹시가이. 또 1995년에는 영화 브레이브하트로 미국 영화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5개 부문을 석권. Mel Gibson for Braveheart. 할리우드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멜 깁슨입니다.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 프리덤. 그런데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던 멜 깁슨의 인생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무슨 일 있었죠? 왜 모르죠 우리? 안 알려졌던 것 같은데. 2006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 말리부의 해안 고속도로에서 음주 과속으로 적발된 깁슨은 I'm the king of Malibu. Mad Max. 게다가 너 유대인이지?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다음 날 멜 깁슨의 언행이 세간에 알려지자 여러 유대인 단체들은 멜 깁슨을 할리우드에서 추방하라 라며 강력히 항의했는데요. 결국 이 일로 깁슨이 참여하기로 한 드라마에서 제외되고 개봉 예정이던 새 영화 배급에도 문제가 생기자 모든 건 내 본심이 아닙니다. 술 때문이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급히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요. 그런데 깁슨은 또다시 팬들을 실망시키고 맙니다. 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었어도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러니까. 또 있어요. 2009년 멜 깁슨과 러시아의 인기 가수 옥사나 그리고리에바의 열애설이 보도됐는데요. 그런데 이 둘의 사랑이 뭐가 문제냐? 당시 멜 깁슨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멜 깁슨은 무명 시절인 1980년에 치과 간호사였던 로빈 무어와 결혼해 슬하에 7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는데요. 멜 깁슨의 배신, 외도에 분노한 아내는 즉각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 깁슨의 태도는 너무 뻔뻔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발표한 지 2주 만에 영화 VIP 시사회에 그리고리에바의 손을 꼭 잡고 저렇게 아이고. 하지만 조강지처까지 배신하며 선택한 멜 깁슨의 사랑은 1년 만에 파국으로 치닫고 말았는데요. 2010년 옥사나 그리고리에바가 멜 깁슨을 상대로 폭행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제 갓 2개월 된 딸 루시아를 안고 있는데 멜 깁슨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심지어는 총을 겨누며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왜 그래? 자,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도 공개됐죠. 멜 깁슨의 폭언이 담긴 음성 파일. 아이고야. You look like a Johnny, and if you get raped, here's Italy, your fault. All right? You are provocatively dressed all the time with your you feel you have to show off in tight outfits and tight pants. 엄청 심하네. 저게 멜 깁슨 영화를 좋아했던 팬들 입장에서 너무 상처인데. 나 갑자기 브레이브하트가 싫어지려고 그래. 인생 영화라면. 인생 영화. 자, 할리우드에 까면 깔수록 추악한 트러블 메이커 멜 깁슨이 있다면 일본에는 이 스타가 있습니다. 평균 신장 183cm, 꽃미남 5인조 엔카 그룹 준레츠. 자, 20, 30대 꽃미남 멤버로 구성된 준레츠는 엔카를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해 여성 팬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자, 그런데요, 준레츠의 핵심 멤버인 토모에 유스케는 나름 사연이 있는 스타였습니다. 자, 이혼한 돌싱남으로 홀로 자녀를 키우며 양육비를 위해 연예계 활동과 함께 여러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힘겹게 생활을 이어나갔는데 더 응원했겠다 그러면 팬들이. 그죠? 이후 팬들의 열띤 지지와 사랑을 받아 준레츠는 결성 11년 만인 지난해 연말에요. NHK 홍백가학전에 첫 출연하는 기억을 토했습니다. 저 정도면 일본에서는 정점으로 간 거 아닌가요? 그죠, 최고의 쇼죠. 네. 근데 왜 이 사람들의 기사가 멜 깁슨과 붙어 있는 거죠? 이미지가 너무 다른데. 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는 바로 역대급 불륜 스캔들에서 통하고 맙니다. 일본의 한 중현지에서 토모이의 이혼 사유가 그 가정폭력 때문이었다라고 보도를 한 건데요. 게다가 이혼한 토모이가 여성들과 동거할 때마다 바람을 피웠는데
여자친구에게 발각이 되면 늘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전 여자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토모이의 폭행 때문에 유산했어요. 여성 편력, 폭행, 심지어는 금전 갈취까지 정말 나쁜 슈렉이 남자 3중 세트 그 자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인간 말종이네. 그런데 이 모든 폭로가 밝혀지자 파렴치한 토모의 행동에 팬들은 터무니없는 쓰레기 남자였다. 그룹을 탈퇴하라 라면서 비난을 퍼붓자 결국 토모에는 이틀 뒤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女性のトラブルは事実でございます。